자, 시간이 9시가 됐는데, 좀 짧게, 우리가 지난주에요, 그, 그, 제5부 딱가가 해석된 불교, 제1장 삶의 메커니즘, 제2절 삶의 메커니즘에서, 열 몇 가지 작은 주제 중에, 그, 9번, 주제까지를 보았어요. 어, 그리고 좀 남아있는 주제가 몇 개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쭉 좀 읽어가면서 부모님들 하실 말씀 이렇게 좀 같이 해서 되도록 한 30분 정도로 이 부분, 그 삶의 메커니즘 부분만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그래 하시죠. 자, 삶의 메커니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 그, 딱가의 앞에 부분까지를 쭉 보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식의 메커니즘, 그리고, 인식의 통합자라는 개념. 그래서 인식의 통합자가, 식온이고 의다. 이렇게 제가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나는 아주 잘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여기까지 보았었고요. 자, 오늘은 이어가지고 10번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현상 여기부터 좀 빠르게 읽어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현상.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의 1차 인식에 이어지는 2차 인식은 식과 상이 공동주관으로 수를 인식하여 탐, 탐이 생기면 심이 되는 거고 소망이 생기면 애가 되는 해서 탐과 소망 또는 심과 애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어서 애의 형성 과정입니다. 내입처에서 생기는 식은 외입처를 분별한 알인데 식이 수를 인식하는 것은 뒤따르는 수에 대한 좋고 싫음의 가치적인 알미여서 행위를 유발한다는 것이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현상의 본질입니다. 자, 요 표현, 어, 좀 어려운 표현이기는 하지만, 어, 어찌 보면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일들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요번 책에서부터 제가 아주 좀 분명하게 사용하기 시작한 게 어, 식은 외입처를 분별한 알미다 해서 분별암. 그리고 어, 식이 수를 인식해서 뒤따르는 게 이제 좋은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는 탐이,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진 이래 되는데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좋다라고 아는 것이 탐이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싫다라고 하는 것이 진이어서 요거는 탐과 진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가치적인 알입니다. 그래서 심행은 상소해가지고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리면 심이 된다라고 할 때 심이라는 것이 분별한 암 더하기 가치암 이어서 좋다 나쁘다라는 가치알무로 몸통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이 가치는 좋은 것으로는 접근하려 하고 싫은 것으로는 멀어지려 하는 이런 행위를 유발하게 된다. 심이라는 마음이 식에서 생겨나는데 어떻게 심이 행위하는 마음일까? 심이 행위하는 마음이다라는 요 부분을 요런 어, 분별된 암과 가치의 암, 가치의 알미라는 측면 때문에 심이 행위하는 마음이다. 그 부분을 설명해 낸 게 바로 어,
행위를 유발한다는 것이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현상의 본질입니다. 요 표현이거든요. 요거, 아소카 부부님 내일 형편이 어떠실지 이건 좀 보기로 하자고요. 내일 부부님이 그 수업을 할 수 있게 되면 제가 내일 같이 좀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요 새로 그리는 그림인데요. 보니까 요번에 하여간 삶의 메커니즘도 좀 더 명확하게 서술을 하고 이어서 지화견을 요번 책에서 그러니까 딱가가 해석된 불교의 두 번째 주제로 지화견을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있잖아요. 이 지화견의 관점에서 접목이 되다 보니까 정말로 명쾌한 답이 찾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요런 이야기예요. 그 2차 인식에서 무명과 탐진이 생겨서 심이 되는데 그 앞에 1차 인식에서 식이 생겨나는 건 외입처에 대한 분별입니다. 그리고 수를 대상으로 해서 무명과 탐진. 이럴 때 제가 지금 좀 전에 읽어드린 거에서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어, 삶에 대한 이야기를요. 식은 외입처를 분별해서 생겨났고 수를 분별하는 분별의 결과로 생겨나서 분별하는 일을 하는 게 식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지화견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분별 알미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2차 인식을 통해서 이제 무명이 처음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탐진이 생겨나는데 한동안 이거 요즘 한동안 제가 탐과 진이 같이 합니다. 분별 알매 같이함이 더해진 완성된 알미 심이기 때문에 바로 요 같이 알에 의해서 심이 행위를 해서 소망을 만들고 가래가 되어서 행위를 이끄는 이제 요렇게 탐과 진이라는 가치암 때문에 심히 행위한다. 이것만 말했는데 한 가지를 더 보는 거예요. 무명이 생겨나잖아요. 무명하고 탐진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무명이라는 것은 2차 인식의 상위 공동주관으로 참여할 때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가운데 상락아라는 존재성의 측면에서의 전도와 정의라고 하는 존재성에 의해서 존재가 되고 나면 이 존재가 욕계 존재냐, 색계 존재냐, 무색계 존재냐 라는 존재의 현상을 구분해 주잖아요. 요 상락아정이잖아요. 그럴 때 처음에 상락아라는 존재성으로서 어, 2차 인식에 참여를 하면 거기서 어, 이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항상한 거다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알미 생긴다고. 근데 이건 항상한 거다라고 할 때는 아직 좋은 거요, 나쁜 거요라는 가치가 실리기 전이거든. 무명이라는 것은 분별암도 아니고 가치암도 아닌데 그 중간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는 알미냐라고 하면 상락아라고 하는 존재 측면의 전도에 의해서 원래는 무상고 무아인 존재에 대한 실상을 알아서 벗어나는 요런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상락아에 의해서 존재의 범주에 들어오는 요거 존재화죠. 그래서 무명에다가 존재알미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요 그림에서 처음으로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은 분별알에 의해서 무명이라는 존재암, 그 위에 2차적으로 탐과 진이라는 가치암. 그러면 분별암과 가치암, 뭐 무명암 포함해서 더해지면 알미라고 완성되고 이제 경에서는 경에서는 요 분별암, 가치암 요런 데는 야나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분별 알에 대해서는 윈냐나라고 쓰고, 존재 알에서는 아위자라고 쓰고, 가치 알에서는 라가 도사라고 쓰지 니아나라는 말을 안 쓴다고. 그런데 우리 말로는 이걸 다 알미라고 같이 쓰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심의식이라고 쓰는 걸 우리는 다 마음이라고 써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란 말로 심의식을 차별해내지 못하는 것처럼 알미라는 것도 분별암과 존재암과 가치암과 통합된 완성된 알미 있는데 이게 제각각 이름이 다른 거야. 경에서는 알미라고 하는 직접 그러니까 알메 원어 니아나라고 하는 이 말을 직접 쓰는 거는 완성된 알메다가 쓴다고. 심의 몸통에다가. 그리고 분별 알문 윈야나라는 다른 말을 쓰고 존재 알문 아위자라는 다른 말을 쓰고 가치 알문 라가 도사라는 말을 다르게 쓴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가 제각각의 자리를 가지고 구분을 나타내고 통합을 나타내는 이제 이런 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할 수가 없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 우리가 이렇게 메커니즘이 그려지고 딱가가 해석되고 이제 이번 책에서 지화견에 대해서 해석해내려는 이런 노력이 더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다 알미라고 말하지만 원어에서는 알미 다섯 가지가 나와. 그 다섯 가지 중에 니아나라고 하는 알의 대표성을 가지는 단어는 하나요. 심의 몸통이요. 그리고 네 가지는 다 다른 단어로 나타내.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지금 요 그림을 그려내는 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작업해 놓은 것에서 다 지난번에 아소카 부부님이 그 식에 대해서 씨앗식이라고 적어줍시다 요 얘기 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뭐 그러그러한 부분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은 이게 어려워지는 거야, 사실. 그렇지만, 어, 이렇게 보아내야만이 그 명확하게 의미를 드러낼 수 있고, 그러니까 아소카 부부님이 뭐 내일 시간이 되시든 아니면 뭐 저 명절 지나고가 됐든, 요거는 어쨌든 이제 아소카 부부님하고 직접 그 함께 칠판에 써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라서 이거 미뤄두고 있는 건데, 어, 음, 이게 심지어는 내가 지금 이 그림의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 하면, 어, 여실직연, 과해탈지견의 의미, 여실지견은 상과 견해의 문제, 해탈지견은 가치함과 존재함의 문제, 이래가지고 이게 그대로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를 매개하는 직접적 의미가 되더라고. 우리가 법원인 그 여실지견과 해탈지견의 차이를 사실은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을 어떻게 했어? 여실지견은 삼매라는 제약 위에 있는 거. 해탈지견은 삼매의 제약이 벗어난 일상의 지견. 이렇게 했었다가 요번에 다 바꿨잖아요. 그 의미가 명확히 찾아지는 거야. 자, 그 얘기 뭐 더 하다 보면 이제 끝까지 갈 것 같고. 하여간 그런 측면에서 여실지견과 해탈지견의 의미를 정확히 드러내기 위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별암, 존재암, 가치암 두 개, 그리고 암. 요런 부분까지를 이제 그려냈는데, 하여간, 조금 좀 서술하기에는 불편이 있겠지만, 뭐, 아예 그냥 책머리에 결론을 하나 먼저 꺼내놓고, 뭐, 이런 결론 위에서 서술해 나갑니다. 하고는, 필요한 자리마다 요런 표현들을 직접 써줘야 될 수도 있어요. 과연 수정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하여간, 요런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다시,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 때문에, 식은 웨이터를 분별한 암, 내지, 뭐, 그래서, 행위를 유발한다는 것이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현상의 본질입니다. 라는 요 부분. 조금 이제 수정해야겠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때 행위의 질은 공동주관인 상의 참여에 따라 결정되는데, 다양한 상 가운데 전도경이 말하는 상락아정의 상과 무상고 무와 부정의 상이 행위의 질을 결정하는 측면입니다. 행위의 질은 그대로 삶의 질인데 존재의 삶과 존재에서 벗어난 해탈된 삶으로 구분되고 존재의 삶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존재로 다시 구분됩니다. 이런 구분 가운데 이런 구분 가운데 상락아는 사실 무상고 무아에 대한 무지의 측면이어서 존재가 되게 하고 요 표현이죠. 존재와 정은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분된 삶의 자리를 이끄는데 욕상, 색상, 무색상 또는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저항의 상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느낌을 인식할 때 먼저 상락아의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여 즐거운 느낌은 항상하다라는 알미 생겨납니다. 그러나 느낌은 초굴 조건으로 생기는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알은 사실에 대한 무지인데 이런 무지가 무명입니다. 사실 삼법인 고하고멸, 조건의 서술을 보면 더하면 사성제가 돼서 연기의 무명, 연기의 무명은 사성제를 모르는 거, 팔정도의 정견은 사성제를 아는 거, 이렇게 대응하는 거. 뭐, 그래서 이제 탐진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쭉 좀 적었는데요. 이제 요 내용을, 요 내용을 이제 좀 그림으로 살펴보면, 네,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현상, 이래서 식이 상과 함께 수를 인식할 때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작용성을 번내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무상이 생겨나고 이어서 탐과 진이 생겨나는 그래서 심행이라는 거, 심행은 상수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식이 무명이 스며 있는 상태에서 탐진으로 몸집을 부풀리면 심이 된다. 그러면 바라는 성질을 갖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행위를 통해서 소망이 생겨나서 그러면 가래가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으로의 가래가 결과로 딱가에서의 결과로 생겨나고 이때 이제 방금 설명드린 무명이라는 것이 존재화의 과정, 존재화가 되는 과정. 그리고 이런 존재화된 상태로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견해가 함께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윗닦아로 넘어가죠. 자, 그런가 하면 요 부분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이제 요런 부분이죠. 그 식이 수를 인식할 때 상위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데 방금 설명드린 이야기 상이 전도된 상태로 작용할 때 번뇌라고 한다. 그런데 요게 상락아라는 전도와 정이라는 전도가 있는데 정이라고 하는 것이 욕상, 색상, 무색상으로 상나가에 의해서 존재가 되면 그 존재 상태가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 이렇게 현상적으로 제시가 되죠. 그러면 이게 처음에 상락아가 작용해가지고 무명이라는 존재 알미 생기면 그 위에서 탐이 생겨나는데 탐이라는 것은 정이 욕색, 무색인 것과 그대로 대응해서 욕탐, 색탐, 무색탐. 이렇게
저, 요렇게 이제 용례가 나타나고 있죠. 그런 관계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 어, 상이 욕상, 색상, 무색상, 탐이 욕탐, 색탐, 무색탐. 그리고 가래에 오면 가래도 요계, 세계, 무색계.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그 상에서 탐으로 가래로. 이렇게 현상적으로 연결되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 이런 가래 아래에 존재화를 이끄는, 존재화를 이끄는 무명이 상락아의 상에서 생겨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보면 딱가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뭐 대략 설명한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서 딱가 안에서 의 현상을 이제 보았으니까 이제 따까를 떠난 뒤 윗따까 해서 지금 삶이 누적된 삶의 변화를 이끄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뭐, 요 부분, 음, 2차 인식은 식수탐에서 심으로 소망으로 가래로 진행되는데 알고 소망하는 과정이어서 탐과 소망이 두 단계로 생겨납니다. 그런데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서 작용하는 이 영역은 딱가 애의 형성 과정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상신 견해의 과정으로 견해가 생겨나서 소망이 이끄는 구체적 행위의 씨앗이 됩니다. 예, 견해라는 것은 씨앗이고, 소망은 구체적 행위를 이끌고, 네, 이렇게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소망이 윗닦아를 경영한다. 이런 말씀에 의해서 그렇죠. 한편, 애는 다시 존재가 되고, 존재와 소망과 탐이 함께하여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재화의 영역인 딱가에 대해서는 제2부 제2장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따까에서 애와 견해가 생겨나면 삶은 따까를 떠나 몸과 함께하는 행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따까를 떠남으로 분석되는 윗따까입니다. 가치 알미 망으로 소망으로의 과정으로 행위가 이끌리는데 소망에 의해 경영되는 윗닦아가 몸과 함께하는 행위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바에 따라 따까에서 떠오른 생각은 대상에게로 접근하는데 윗자라입니다. 사실은 이제 윗자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뭐 윗닦아를 떠오른 윗닦아를 일으킨 생각 이렇게 하면서 윗자라를 지속적 고찰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지속적 고찰이라는 것보다는 뭐 마지마니까의 경들과 연결해서 볼 때 접근하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죠. 떠오른 생각이 대상에게로 접근하는 거 윗자라. 이렇게 딱가에서 떠올라 대상에게로 접근하면 심은 업으로 나아가는데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 사유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윗딱가, 윗자라가 의도, 기대, 지향으로 사유로. 좀 전에 스님 그 무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상 무원. 그때 그 무원이라고 하는 게 요 지향을 원으로 번역한 거예요. 요게 이제 빠니디인데 우리는 지향으로 번역하는데 한역에서는 이제 원으로 번역이 돼서 빠니디 하면은 우리는 지향하지 않음 이런 의미로 보는데 이제 무원 삼매, 무원 해탈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행위 영역으로 가면 윗닦아 윗자라에서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서 사유로 연결되는 그런데 의도는 곧 업이어서 의도한 뒤에 또는 의도하면서 몸과 말과 의로 업을 짓습니다. 이 과정은 애를 뿌리로 하는 법들이라고 이제 두 개의 경에서 나오는데 동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애를 뿌리로 하는 법들에서 보면 가래로부터 조사, 습득, 차별, 욕탐, 묶임, 잡음, 인색, 보호. 보호를 위해서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이간하고 거짓말하는 여러 악한 불선법들이 생겨남입니다. 조사 내지 보호는 의에 속하고 나머지는 몸과 말의 행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해 보니까 소망의 경영, 즉 조사로서 생각이 떠오르고 윗자라의 접근으로 대상을 얻은 뒤 차별적으로 관심을 일으켜 묶이고 붙잡으면 인색한 마음으로 소유에 대해 보호하려 해서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 악업을 지음.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봤어요. 특히 이 과정에서 의업에 속한 욕탐, 참다라가는 탐진치를 싣고 있는 차별적 관심이어서 묶고 붙잡는 역할을 하는데 신업, 구업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중요한 거 순환하여 1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한편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소망이 생겨나는 과정은 친밀, 사라가라는 단어의 번역이죠. 친밀입니다. 심이 망의 성질에 의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행위인데 몸에 참여 없는 마음의 행위입니다. 친밀로부터 신업, 구업의 행위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는데 상의 잠재와 식의 머뭅입니다. 잠재한 상은 상온에 더해져 상을 변화시키고 머문 식은 식온에 더해져 식을 변화시키는데 연기된 식입니다. 자, 상의 잠재와 식의 머문 두 가지 결과. 이렇게 지금 삶은 딱가의 안팎에서 1차 인식으로 딱가에 접근하고 2. 딱가 안에서 2차 인식을 진행하여 애를 형성함으로써 존재화하고 견, 견해를 뿌리로 소망이 이끄는 구체적 행위로 이어진 뒤 4. 상을 잠재시키고 식을 머물게 하여 누적된 삶의 변화를 이끕니다. 이 참 정리도 힘든데 이렇게 약간 봐서 이 부분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봤어요. 지금 삶이 누적된 삶의 변화를 이끄는 과정에서 뭐 내입처 외입처에서 1차 인식하면 식이 생기고 촉 3, 4화합 촉에서 수가 생기면 식이 수를 상과 함께 2차 인식해서 여기선 무명은 일단 배제하고 했는데 나중에 조정하겠습니다. 탐이 생겨나고 그러면 심이 되어서 친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소망이 생겨서 윗닦아 윗자라로 접근해서 의도 기대 지향. 그러면 사유하고 욕탐이 1차 인식으로 순환하던 신업구업으로 연결되고 이러면 유의의 행위가 있는데 바로 친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기로부터 그러니까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심의 행위까지도 유의의 행위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신업구어까지. 그러면 이런 유의의 행위에 의해서 한면으로는 상이 잠재하고 한면으로는 식이 머물러서 순환하는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죠. 자, 요렇게 지금 삶이 누적된 삶의 변화를 이끄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행위를 시발점으로 하는 세 개의 순환 구조에서 작은 순환 구조, 잠재 순환 구조, 큰 순환 구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걸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순환 구조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기 그림상에서는 작은 순환 고리라고 쓰는 게 맞는지 근데 지금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작은 순환 구조 이렇게 쓴 것도 있고 작은 순환 고리 이렇게 쓴 것도 있어요. 나중에 요거 아소카 부모님 특히 요게 작은 순환 고리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크게 보면 순환 구조는 가지고 있는데 그 순환 구조 안에서 그 순환하는 자체는 고리를 구성하고 있어. 그래서 순환 고리라고 하는 게 맞겠는지 요걸 한번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행위를 시발점으로 하는 세 개의 순환 구조에서 작은 순환 고리, 잠재 순환 고리, 큰 순환 고리가 있죠. 자, 요거 이제 그림으로만 간략히 보면 어
행위를 시발점으로 하는 세 개의 순환 구조 해서 기본적으로 인식과 행위, 어, 인식하고 행위하는 건데 행위는 욕탐이 직접 싣고 가서 인식에 전달하고 인식은 딱가 안에서 가공되어서 가래가 형성된 상태에서 행위에 전달되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구조에서 행위를 시발점으로 행위 자체가 욕탐에 의해서 직접 전달되는 여기서 직접 전달되는 이라는 것은 식이 머물거나 상이 잠재해서 누적의 과정이 없다는 거야. 누적의 과정 없이 행위 자체를 직접 싣고 가서 전달하는 게 욕탐의 역할이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특히 수행에서 이제 사념처 수행,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에서 해야 하는 역할 이렇게 접근할 때 보면 누적 과정 없이 직접 가는 거. 누적을 통해서 가니까 조금 느리게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누적된 거 전체를 다 부숴야 해결하는 요런 차이가 사념처 수행과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의 차이로 뭐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죠. 자, 요렇게 하여간 행위를 시발점으로 하는 세계의 순환 구조에서 1차 인식은 누적된 큰 순환고리를 통해서 누적된 것과 작은 순환고리에서 누적되지 않은 지금 삶이 직접 오는 그렇게 1차 인식이 진행되고 2차 인식은 1차 인식에서 출산된 씨앗식이 지금 삶에 직접 오고 공동주관으로는 잠재되어 쌓여 있는 누적된 것인 상해 참여로 이렇게 2차 인식이 진행되는 세 개의 순환 구조를 통해서 두 개의 공동주관이 하나의 객관을 인식하는 두 개의 인식 과정 이런 부분이 이제 설명이 되죠. 방금 말씀드린 거 이 부분이에요. 잠재순환 구조와 컨순환 구조는 행위가 누적된 삶을 거쳐서 인식에 참여하는 데 비해 작은 순환고리는 행위가 직접 그리고 즉시적으로 인식에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탐의 제어는 지금 삶의 제어를 위한 수행의 중심이 됩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참 많이 서술을 해냈죠. 굉장히 중요한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서 존재화와 자기화, 그리고 다음에 존재로 태어남 이랬는데, 요거 이제 계속 닦아 안에서 이제 무명이라는 존재 알미 생겨나는 것이 존재화 되는 거예요. 이게 굳이 가래까지 가지 않아도, 가래까지 가지 않아도 이미 무명이라고 하는 존재 알미 생겨나는 그 자리에서 존재화가 된 거예요. 그게 그대로 가래가 그대로 그거를 무명이 스며 있는 거니까 가래를 정의할 때 다시 존재화되고 요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존재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1차 인식으로 갈 때 자기화하고 그리고 나면 다음에 존재로 태어남 요 부분이 요번 책에서 요거 아주 중요한 주제로 하나 또 넣은 건데요. 사실은 포노파이카라는 요 말을 대부분 보면 다시 존재로 이끈다라고 해서 가래가 있으면 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보통 해석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야. 요 포노파이카는 딱가 안에서 무명이라고 하는 존재 알미 생기면서 애멸에 해탈된 삶이 아니라 애에 의한 고집, 존재로서의 삶이 진행되게 하는 요런 존재화고 자기화는 이제 우리가 뭐 충분히 설명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요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교리문답의 큰 경은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들이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것 때문에 요게 지금 가래를 정의하는 따따라 비 난다나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것 그것 즉 가래가 작용하면 이렇게 미래의 다음의 존재로 태어남이 있다.
라고 해서 요게 딱가 안에서 무명이 생겨나면서 존재화되는 거하고 다르게 이게 가래가 되어서 여기저기서 기뻐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대로 끌고 가서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 다음의 존재로 태어남이 있다.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뽀노빠이까 하고 요거를 구분해서 어, 존재화, 자기화, 다음의 존재로 태어남, 요 부분을 구분해 준 거예요. 그래서 빠까에서 애가 되고 존재화 이랬는데 요 부분은 이제 수정을 할 거야. 사실은 빠까 안에서 무명이 생겨났다. 존재화가 먼저 되고 이어서 가래가 생겨나는 거죠. 요건 이제 수정하겠고, 그러나 그 위에 자기화 있고, 어, 다음의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요것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요렇게 존재화, 자기화, 다음의 존재로 태어남이 자리가 다른 거야. 네. 요 개념까지를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번 연기의 구조 해가지고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 이랬는데, 요 부분이 이제 그 삶을 커다랗게 세 부분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보면,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12연기를 3세 양중인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보는 거죠. 연기의 구조,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 깨달음 이랬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도시경에서 말하는 십지연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으로부터 시작하거든? 그래서 무명과 행들은 안 들어가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식으로부터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하는 요게 뭐냐 하면 지금 삶의 과정에서 순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는 게 태어나고 태어난 활성 존재에게 노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식으로부터 유까지 요 여덟 단계가 지금 삶의 금생이야. 그래서 금생을 말하고 다음 생으로 나가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무명과 행이라고 하는 요건 어때요? 요거는 사실은 순서로는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행을 조건으로 식이 요래되지만 사실은 여기서 행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식을 만드는 조건이 아니라 가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요. 그런데 어 이렇게 말하자면 여기하고는 선형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를 조건으로 애가 생겨나는 그 안에 입체적으로 1, 2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선형적으로 순서를 말해줘야 되니까 1번, 2번을 식 앞에다가 붙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12연기가 됐는데 이제 우리는 과학의 이기 덕분에 그림으로 그려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1, 2번이 식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수에서 애로 가는 요 가래가 생겨나는 두 갈래의 길이다. 요걸 그려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기는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무명과 행들을 식 앞에 놓고 이 행을 연기의 행을 오온의 행으로 풀어가지고 무명과 행은 전생의 셉니다. 이렇게 말하고 명색을 오온으로 봐가지고 식은 전생의 삶에 이어지는 재생연계식이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삼세양중인가로 말하지만 사실은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에 의한 명색의 정의 그대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에 의한 활성 존재까지 그 앞에 가래가 생겨나는 입체적 구조, 무명과 행들을 떼어서 그림으로 그려주는. 요렇게 보면
사실은 1번부터 10번까지는 금생이라고요. 11, 12번이 내생이라고요. 그래서 12연기가 삼세 양중인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금생과 내생을 말할 뿐이야. 그런데 삶은 윤회는 이어지니까 내생에 가면 지금 삶이 전생이 되고 내생이 그대로 지금 삶이 되어서 똑같이 반복하고 또 내생이 있어. 이래서 전생, 금생, 내생의 삼세를 말은 하지만 연기 자체는 삼세 양중인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금생과 내생의 조건관계를 말하고 있다. 요 차이를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여기 그 유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순환하다가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요 상태를 하나의 그림으로 어, 요건 뭐 우리가 많이 그 강조하는 그림이죠.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존재가 있어요. 뭐 유신이라고도 뭐 오치온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식과명세 부터 유깁촉수의 취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순환되어 오는 거예요. 이때의 취에서 관심이 어, 유깁이라는 일차 인식으로 순환하고 또 취에서 상이 잠재하는 일을 통해서 번뇌가 어, 무명을 만드는 어, 큰 순환구조, 작은 순환구조, 잠재순환구조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무명과 행들이 여기서는 일단 이제 순서를 맞춰야 되니까 이제 식으로 그래 놓는데 옆에 그림으로 보면 이제 요 수와 애 사이에 그러니까 애로 들어가야 되죠. 뭐 그렇게 이제 그 존재라는 것이 무명으로부터 취에 이르는 불완전한 조건 관계에서 생겨나서 그 다음에 몸이 무너지면 존재에 수반되는 현상으로 생과 노와 사가 있다. 요렇게 그려낸 게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요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제 삶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다양한 관점은 하나로 모아져서 삶의 메커니즘을 완성합니다. 라고 해서 지금 앞에 14개, 그러니까 14개의 주제를 가지고 음, 서술한 요것이 어, 아이고, 이거를 거꾸로 돌리려니까 잘 안 되네.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늘 보는 삶의 메커니즘 12연기가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지는데 어, 기존에 위에, 있던 네, 위에 돌리는 게 있습니다. 네네. 예, 어, 예. 플러스 다음. 예? 플러스 다음 보면, 예. 예, 요거 네. 한, 됐네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뭘 잘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삶의 메커니즘이 음, 완성이 된 네. 그래서 요거 9월 20일자로 업데이트된 삶의 12연기가 지금 14개의 주제로 나누어 설명한 것을 다 묶어가지고 그래서 보면 마지막에 나왔던 존재화, 자기화, 다음의 존재로 태어남까지도 포함하고 뭐 존재화, 자기화, 그렇지. 뭐 그리고 취가 이전에는 윗닦아까지 난다 그랬죠. 근데 이걸 조금 밑으로 해가지고 어, 더 포괄적이다라는 것도 포함하고 뭐 요렇게 이제 삶의 메커니즘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이 됐죠. 뭐 우리가 딱가를 해석했어요. 그러면 딱가가 해석된 불교라는 관점에서 첫째가 삶의 메커니즘, 그리고 두 번째가 수행지도.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매개하는 것으로의 지화견. 요렇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달음이 두 단계로 되는 것까지도 이제 책에선 설명하고 있지만, 요렇게 딱가가 해석된 불교를 네 가지의 주제로 사실은 뭐 우리 공부의 성과물이죠. 이 성과물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지난주하고 오늘 두 번 시간에 거쳐서 그 중에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는 과정만, 뭐 오늘은 딴 얘기가 많아가지고 되도록 설명을 막 생략하면서 왔지만, 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짚어보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렇게 해서 제2장 제2절, 제1장 제2절 삶의 메커니즘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혹시 뭐 요 그림에서 하실 말씀 없으면 공유 중단하겠습니다. 예, 중단할까요? 이제 아, 잠시, 예, 예. 저, 말씀하세요, 스님. 아니, 저는 하나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요. 그, 네네. 꿀 과자경에서 네네. 빠빤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빠빤자가 어디쯤 들어갈 수가 있는지. 그 빠빤자를, 빠빤자를 일단 요 사유 자리에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네, 의도 기대 지향까지는 뭐 사실 요건 경의 설명은 없는데 전체적인 구조로 볼 때 요 의도 기대 지향까지는 단일하게 가다가 사유에서 펼쳐지는 해서 그 내용을 어, 그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냥 뛰어넘었는데요. 아까 그 따까를 떠난 뒤 요 자리에서 보면 어디 갔나? 요쪽에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빠빤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는 사유의 확산, 뭐, 물론, 뭐, 실론, 망상,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음, 사유가 확산되는, 과정으로 보아야겠다. 라고, 이게 여기가 아닌가? 총론에서 있든가? 제가 그거 저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정리는 약간 요 메커니즘에서 볼 때, 음, 위따가 위자라고 나와가지고 의도기대 지향까지는 그냥 단일하게 간다. 그리고 사유에 가서 사유가 확산하는. 그게 빡관자다. 네, 그렇게 제가 서술을 해놨어요. 그 부분 나중에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빤자에서 빠빤자 싼냐 쌍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빠빤자에서 그 네. 상으로 그 가는 과정이. 예, 그 부분, 그, 그게 이제, 빠빤자가, 그, 빠빤자가 이제 요 사유 부분이 되니까, 요 사유에 의해서, 상이 잠재하거든요. 그러면 빠빤자에 의해서 잠재한 상을 빠빤자 샀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빠빤자 샀냐. 그리고는 그 상이 결국은 번뇌가 되어서 2차 인식에 참여하잖아요.
그럴 때 요 2차 인식이라는 게 사실은 요 1차 인식이라는 거는 보면 자의 하는 게 1차 인식이잖아요. 그죠? 의의 작용, 자의가 1차 인식인데 요 2차 인식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냐라고 하면 요걸 이제 상카라는 단어를 우리가 헤아림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게 뭐 이름 이렇게도 되지만 이제 헤아림. 그래서 2차 인식이라는 게 시기, 수를 상의 참여 가운데 헤아려 가지고 요거는 항상한 거요. 요렇게 헤아리면 무명이고 그 항상에서 좋은가요? 요렇게 헤아리면 탐이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 사유에서 빠빤자. 그게 상을 잠재시키면 빠빤자 샀냐. 빠빤자 샀냐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2차 인식이 진행되는, 2차 인식, 상카, 헤아림이 진행되는 요게 빠빤자 샀냐 상카. 사실은 이제 그 꿀과자경에서 부처님이 그 빠빤자 샀냐 상카 요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하신 거죠. 네, 예. 네, 네. 그럴 때 그 빠빤자 산냐 상카의 의미를 바로 이렇게 잠재순환고리에서, 빠빤자니까 유의적인 행위여서 상을 잠재시킨다. 빠빤자에 의해서 잠재된 상이 빠빤자 산냐상. 그 빠빤자 산냐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2차 인식을 진행하는 게 빠빤자 산냐 상카. 거기서 헤아려진 결과로 무명이 탐진이 이렇게 생겨나는 그 과정이죠.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갑반자산야상가. 그래도 메커니즘이 그런 데 대한 답을 준다라는 게 정말로 훌륭하죠. 자, 고건 그럼 스님 설명드린 거로 네, 하고, 네, 네, 네. 아니 이게 9시 반에 마치려 했구만 또 못 마치고 있어서 그래도 잠시 얼굴 보고 말씀 나누고 10시 전에는 마치죠? 네, 51분이다 지금 네. 벌써. 아소가 부부님 9시 반을 또 못 마쳤다. 그래, 요렇게 뭐, 일단 그래도, 오늘 뭐 여러 다른 말씀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지난주 오늘 해서 삶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살펴봤어요. 뭐, 그 사이에 아까 그 보여드린 다른 그림 하나, 요런 부분이 좀 더 이제 dom저 업데이트 돼가지고, 뭐 조금씩 조정은 돼야겠지만, 스님,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저는 참 만족스러운 게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계속 그 많은 이야기를 엮어서 그림으로 그려냈는데 이 그림에 대해 가지고 온전하게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번 책에서 그래도 닦아도 온전하게 설명을 해냈고, 메커니즘을 진짜 14개의 각계 부분별로 설명을 해서 그걸 합쳐가지고, 그야말로 14개의 부품이 합쳐져서 하나의 차가 되든, 이런 그 성과를 만든 게 저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도 잘 좀 설명이 된 것 같고, 뭐, 훌륭하다. 자, 뭐, 이제 제할 얘기는 다 했고요. 뭐, 스님, 또, 아소가 부부님 하실 말씀들, 뭐, 저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더 말씀하시고요. 아소가 부부님, 소리 아소가 안, 부부님, 그 음소거 됐어. 아소가 부부님 목소리 안 나와. 내가 해도 되지, 참. 음. 그래, 이건 뭐, 이렇게, 이건 삶의 메커니즘을, 이만큼 해봤는데, 어, 뭐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명절 연휴도 되고 이러면 뭐 한 열흘 정도를 저도 이제 약간 책에 좀 매진해가지고 되도록 하여간 요 연휴 기간에 내용을 좀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네, 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마무리할까요? 예. 스님 저기 명절 내내 바쁘실 텐데요. 뭐 그 스님은 또 명절에는 절이 제일 한가하다고 지난번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도 또 스님 뵈러 오는 사람들이 많겠지, 뭐. 예, 예, 뭐, 있긴 있죠. 예, 뭐, 잘 지내시고요. 아, 정말 우리 명절 지나고 나서는 시간을 한번 좀 맞춰가지고요. 우리 지난번 그 세 번째 홈페이지 만드는 작업. 아니, 제가 진짜 지난주에 우리가 뭐, 어, 쉬운 주제로만 갈 수는 없다. 우리의 정체성이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 또 이제 스님하고 말씀 나눈 거, 정말로 쉬운 주제로 쉽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교재를 그것도 쉽지만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 말씀 이제 의논 말씀 나눴잖아요. 사실은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세 번째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죠. 창고 안에 쌓여 있는 거 전시장을 만들자라고 세 번째 홈페이지를 우리가 만들려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이건 요 세 번째 홈페이지를 준비하는 데에는 스님 멀리 계시고 좀 바쁘시고 하시지만 그 홈페이지 제작 작업에는 그래도 좀 우리가 뭐 때로는 우리가 가고 때로는 스님 좀 나오시고 이래서 함께 만나가지고 좀 시간을 여유 있게 써가지고 홈페이지 준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명절 지나고 한번 그래 시간 예, 만들죠, 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예, 예, 네, 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절 잘 알겠습니다. 예,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주문 제가 제일 마지막 끌 겁니다. 이제 두 분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자, 페이스북에 최진현 부부님 시작할 때 와 계셨고, 라트 말레 메트 타지 테러, 스님이시군요. 라트 말레 테러께서는 그래도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 오셔서 계속 계셨고요. 중간에 김경국님 오셨습니다. 예, 뭐, 오늘 뭐 우리가 본 수업 앞에서 그래요. 우리 티벳의 어른 스님 오셔서 제가 다녀오고 티벳 불교와 빨리 교제 근본경전 연구회가 어떻게 더 교류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아침 독성과 관련한 이야기 또 좀 이제 하고 하다 보니까 공부는 좀 작게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중요한 주제들이 여러 개 있었다 싶어요.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음, 페이스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절 잘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방송 마칩니다.